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JP모건의 최고 투자 책임자 밤 마이클의 최근 인터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였죠.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뭐랄까 다들 약간씩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조만간 큰 조정 한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요. 맞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밥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정반대로 아주 강력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그냥 월스트리트의 큰손이니까 당연히 시장 좋다고 말하겠지? 하고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보내주신 소스를 보고 그의 논리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다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의 이 전문적 낙관론이라는 게 과연 그냥 막연한 희망인지 아니면 정말 단단한 논리적 기둥 위에 서 있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의 주장을 그냥 시장은 오를 겁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리면 그 안에 담긴 깊이를 놓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논리적 단계를 거쳤는가,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럼 그 논리의 첫 단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 모든 논리의 시작점이자 그의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구조적 순풍, 영어로는 secular tailwinds입니다. 구조적 순풍.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불었다가 멈추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뭐랄까 아예 기후대 자체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흐름을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순환, 즉 사이클리컬한 움직임이 아니고요. 기술 혁신이나 인구 구조 변화처럼 한 번 방향을 타면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까지도 우직하게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거대한 힘. 그는 지금 시장이 바로 그 힘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의 낙관론은 결국 이 거대한 순풍이 웬만한 단기적인 악재들은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의 모든 주장의 단단한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가 보고 있는 그 거대한 순풍, 그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거시경제 상황인데요.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를 활공하고 있다고 표현한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단어 선택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뭐 성장이나 회복 아니면 확장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활공이라니 이건 마치 엔진을 막 가동해서 억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선 글라이더가 우아하게 날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 이미지가 정확히 그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활공이라는 건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추락할 위험도, 또 너무 차가워서 경기 침체로 동력을 잃을 위험도 없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연착륙, 소프트 랜딩, 궤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요? 그는 기업들이 관세라던가 공급망 문제 같은 외부 충격을 생각보다 훨씬 잘 흡수하고 있고, 또 가계 소비도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공이라는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를 담았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를 묘사하는 것일 뿐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활공도 결국엔 언젠가 착륙해야 하고 그 과정이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 활공을 계속 가능하게 하는 동력, 그러니까 이 글라이더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는 힘은 뭐라고 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는 이 안정적인 활공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쌍끌이 부양책, 즉 트윈 엔진 스티뮬러스 덕분이라고 명확히 설명해요. 두 개의 엔진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엔진이요? 네, 첫 번째 엔진은 모두가 잘 아는 통화정책, 즉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는 아마 12월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예상하는데 이게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요. 넘어서요? 네,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본격적으로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미뤄왔던 투자들이 이제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할 거라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른 하나의 엔진은 뭔가요? 솔직히 통화 정책 하나만으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엔진이 중요합니다.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그의 인터뷰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거의 모든 정부가 차입하고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각국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인프라 투자나 보조금 지급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총수료가 꺼지지 않도록 단달이 받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위를 향한 상승 동력을 만들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이 두 개의 엔진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활공시킨다. 이런 논리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활공 중이라는 비유 참 매력적이긴 한데 근데 사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불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게 너무 순조로워 보일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법이니까요. 네, 시장은 항상 의심하죠. 지금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PE가 23대 24배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안정적이지만 극도로 비싼 시장이라는 뜻 아닌가요? 이건 반마이클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인터뷰어가 정확히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PE가 그 수준일 때 주식을 사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불과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이밀었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 데이터인데요?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은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아주 강력한 논리이고 현재 시장이 거품, 버블이라는 주장의 가장 날카로운 청입니다. 사실상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강력한 과거 데이터 앞에서 그는 뭐라고 답했나요? 여기서 그냥 얼버무렸다면 그의 낙관론은 힘을 잃었을 텐데요. 그는 여기서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로 알려진 그 문장,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를 꺼내듭니다. 정말 대담한 주장이네요. 그 말은 보통 버블의 정점에서 들려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논리를 덧붙입니다. 왜 이번엔 다른지. 과거의 통계가 그 평균 회귀의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장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두 가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패러다임 전환.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역시나 AI입니다. 그는 AI를 단순한 유행이나 테마가 아니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뭐랄까 산업혁명급의 혁명으로 보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점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현재의 높은 주가 P가 정당화되는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PE잣들을 지금을 재단하는 건 마치 줄자를 가지고 스마트폰의 처리 속도를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AI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근거가 저는 좀 의외였어요. 인구 구조를 들었단 말이죠. 그건 너무 느리고 거대한 변수라서 당장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가 인구 구조로 언급한 건 지금 당장 이 높은 PE를 직접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보다는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아주 단단한 바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단단한 바닥이요? 그렇습니다. 그는 1991년생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인구 집단, 즉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막 소득과 소비의 정점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들이 이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를 낳고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섰다는 거죠. 이건 정부의 단기 부양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상 지속될 아주 구조적인 내수 시장의 성장 동력이거든요. 즉, AI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위에서 시장을 끌어주는 동안 이 거대한 소비 집단이 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질 위험을 아래에서 단단하게 막아준다는 거죠.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AI가 위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뿌리가 땅을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그런 비유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완벽합니다. AI라는 창과 인구 구조라는 방패를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데이터라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할 게 아니라 AI와 인구 구조라는 전방의 완전히 새로운 풍경을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그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지형, 새로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AI와 인구 구조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 거대한 그림이죠. 하지만 저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뭘 사야 하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미래는 밝다는 말만 믿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주식에 덜컥 올라타기엔 너무 막연하고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그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주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분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의 투자 전략은 AI가 미래다 같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딱 잘라 말하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따라가라. Follow the money.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그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바로 거기서 JP모건의 CIO라는 그의 직책이 뭐랄까 거의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룹은 이 시스템에 막대한 신용을 공급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령 어떤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AI 관련 슈퍼컴퓨터를 사기 위해 JP모건에 대출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때 그냥 돈 빌려달라고만 하지 않겠죠. 아주 상세한 사업 계획서, 즉 실제 자금이 어디로, 얼마나, 그리고 언제 집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 마이클은 바로 그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거의 반칙 아닌가요? 이건 단순한 시장 전망이나 애널리스트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자금 집행 계획이라는 실물 데이터를 보고 투자 방향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정보 우위인데요. 그렇죠. 그는 그 데이터를 통해 거의 모든 산업에 거의 모든 기업이 캐펙스 예산에서 AI 관련 지출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결국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한테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가 말하는 biggest producers, 가장 큰 생산자들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건 희망회로가 아니라 실제 자금 집행 계획에 기반한 예측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돈의 흐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의 낙관론에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네요. 네, 그게 바로 그의 자신감의 원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AI 인프라 투자에 돈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바로 닷컴 버블이라는 경고등이 번쩍 켜지거든요. 그때도 인터넷망을 깔고 서버를 구축하는 기업들의 돈이 미친 듯이 몰렸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잖아요. 이 질문은 당연히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고 여기서 그의 통찰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어했나요? 그는 현재 AI 시장과 닷컴 버블은 두 가지 결정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첫째는 아주 명료해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네. 지금 AI 관련 선도 기업들은 미래의 꿈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이익과 현금 흐름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실체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수백 배씩 올랐던 닷컴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지적은 뭐 엔비디아 같은 몇몇 초우량 기업에는 해당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그냥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폭등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건 닷컴 버블 현상과 정확히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반 마이클도 시장에 거품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정말로 주목하는 건 두 번째 차이점, 바로 닷컴 버블의 진정한 교훈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닷컴 버블의 교훈을 재해석한다고요? 네. 그는 이렇게 되물어요. 닷컴 버블이 터진 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인터넷 투자를 멈췄나요? 아니었죠. 오히려 가속화됐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그때 투자를 더 늘려서 지금의 고인이 됐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즉, 닷컴 버블의 진짜 교훈은 버블이니까 위험하니 투자하지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훈은 뭔가요? 설령 주식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더라도 그 밑에 깔린 기술 혁명의 본질적인 흐름 자체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당시 기업들이 주가 폭락을 이유로 인터넷 투자를 중단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은 없었을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그의 논리는 이제 AI가 단순한 투자 테마를 넘어서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투자의 대상을 열매가 열리지 않을 꽃, 프루트리스와 결국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꽃, 베어프룻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I는 명백히 후자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있냐 없냐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결국 열매를 맺을 진짜 기술이냐 아니냐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는 AI가 확실히 열매를 맺을 나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버블 붕괴라는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기저에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까 그의 낙관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꽤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꽤 체계적이죠. 안정적인 거시경제라는 방패를 들고 기술과 인구 변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실제 돈의 흐름이라는 비밀지도까지 손에 쥔 다음에 닷컴 버블이라는 과거의 실패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한 교훈으로 재해석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무장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낙관론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시경제, 통화 및 재정정책, 산업 트렌드, 인구구조, 그리고 실제 자본의 흐름이라는 여러 데이터를 겹겹이 엮어서 만든 하나의 논리적 귀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과거 데이터가 주는 고평가라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무시하지 않죠. 다만 AI 혁명과 새로운 소비 세대의 등장이라는 더 거대한 구조적 순풍이 그 경고등 자체를 무력화시킬 거라고 더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결국 그의 메시지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대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라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분석을 듣고 나니 반마이클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닐까 싶네요. 그는 거대 은행의 CIO라는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서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너머에 있는 실제 자본의 흐름을 직접 읽어냈으니까요. 네, 그건 개인 투자자들이 갖기 힘든 엄청난 강점이죠. 바로 그 점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헤드라인이나 주가의 등락, 그 너머에서 실제로 똑똑한 돈과 뛰어난 인재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의 10년을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될지 오늘 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